질의에 앞서 어제 있었던 일을 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진태발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금융감독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로비에서 한 50분 정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장은 뭐 다른 회의가 있다고서 어디로 갔고 수석부원장이 9층에서 기다리는데 언론사들이 현장 스케치를 하고 나간 다음에 감독원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언론사를 스케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급 방호 시설이다, 뭐 보안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6명이 갔는데 검찰청에 가도 그런 일이 없고 군부대를 가도 그런 일이 없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김진태발 사태가 얼마나 큽니까?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방문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석부원장은 내려오라고 했더니 9층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내려오고 보좌진도 2명만 올라가야 된다. 좋다. 그런데 카메라까지 뺐더라고요. 이게 금융이 이게 뭡니까?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다는 일입니까? 금융 감독원이? 예, 제가 뭐 자초 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하고 아마 의원들께서 관심 사항에 관해서 일종의 얘기를 서로 나누고자 오셨을 텐데 저는 뭐 엉당하게 뭐 간담회실이나 회의실에서 서로 대화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회 마련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제가 뭐 상황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전체를 취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전에 스케치 정도 하겠다는데 그걸 막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뭐 어쨌든 뭐 대화를 하시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마 금감원에서는 이제 상황이 민감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한 거 아닌가. 민감하다기보다도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한 꼭지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국회의원 6명이 가서 로비에서 50분간 대기했다라는 사건은 우리 초유의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맨 마지막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업체에서 일반인이 와도 그런 일이 없는데 다시 한번 엄중히 감독원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다 김진태의 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진태 지사는 본인은 억울하다, 뭐 돈 다 갚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PPT 몇 장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었죠.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니까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는 김진태발이 나온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어음이 5%를 넘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75로 그림을 보십시오. 현 정부 내에서 다 발사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총리나 부총리께서 국제금융시장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뭘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진태발은 한국 고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일간 9월 28일부터 정부가 정책을 낼 거 쭉 정리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고위부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날짜별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9월 28일 날 이제 채무 불이행 한다고 한 다음 날부터 24일 날 대책 발표할 때까지 당신네들 강원도랑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재위에서 제가 부총리한테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10월 24일 날 발표가 나고 그 다음 2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나 전화통화 한 번 했다 나옵니다. 금융을 잘하시고 우리 경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도지사한테 25일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고요. 예? 지금 저축은행 같은데 금융도 은행권 괜찮습니다. 1금융권은 내려갈수록 취약한 금융권의 금리가 지금 6%예요. 저거 1%, 2% 하던 거 아닙니까? 1, 2% 하는 게 저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금이 마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상호금융들 뒤져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올 거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불신의 늪을 쏟아본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것이 마치 채무 문제를 얘기합니다.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 문제가 된 거예요. 채무가 된 거는 지금의 논점이 아닙니다. 불이행,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지자체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던 데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면 9월 3일 날 3.6이었고요. 10월 3일 김진태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올랐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김진태 사태 후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시중 자금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뭘 했냐? 우리나라 2,500조 채권 시장에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청장님들, 위원장님들은 아직은 버틸만 하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저기다가 200bp, 2%로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미 8% 정도의 대출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대책 내놓은 게 증권사들이 이제 PF를 많이 했고 ABC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6조 원의 RP를 공급한다니까 니네 있는 채권을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돈 꿔줄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공포 국면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어려워도 정부가 지정한 데다가 내가 돈 좀 사실 채권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옆 여의도역 전철역 사거리에 보면은요. 교보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보증권이 10월 달에 단기 사태 전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으로 발행 금액이 1조 6,6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제일 좋아요. 메리츠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뭐 거의 빅3에 들어갈 정도로 올 3분기도 아주 좋았던 그 우량한 회사마저도 지금 이번에 그 전단체를 9월에는 1,000억 했는데 10월에 5,900억을 한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고유한 리스크예요. 글로벌 리스크 아닙니다. 증권사 중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좋은 신영증권도 10월에 4,400억 단기 사찰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다 난 거예요. 네? 이번 달에 와서 한투증권, 한국금융주주 7,700억, 교보증권 또 7,200억입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7,200억 했다는 게 아니라 300억, 400억을 못 구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공포로 우리 시장을 전부 해물어 놓은 사람이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